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본캐, 부캐라는 말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면 뭐하니? 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부캐라는 개념을 유행을 시켰잖아요. 이 부캐에는요, 캐릭터뿐만 아니라 배경에 대한 어떤 설정, 이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재석의 부캐 중 하나였던 지미유는 나무위키에 대한민국의 연예기획사 대표, 비틀즈 등 유명 성공 아티스트를 만났던 인물로 서부개척 시대에도 활동했던 적이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이어지는 설명에는요, 지미유라는 캐릭터의 배경에 대해 구구절절 써 있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미유가 실제 인물 검색 항목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긴 합니다. 심지어 그의 동생 유야호도요, 여기에 인물 검색에 올라와 있어요. 부캐가 제대로 되려면요, 주변 인물들의 동조와 가담이라는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지미유가 유재석이 아닌 지미유라고 인사를 하면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받아주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주변 사람들도 동조해주는 설정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도 전에 이런 설정놀이가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정집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어요. 바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책은요, 오늘날 이상적인 미래를 뜻하는 유토피아라는 말의 유래가 된 책이기도 하고요. 그 반대의 의미, 결국 유토피아에서 나온 그 반대의 의미 있죠. 암울한 미래를 뜻하는 디스토피아도 이 책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토머스 모어가 만든 것인데요. 유에는 없다라는 뜻과 좋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소를 나타내는 토피아와 합쳐진 건데요. 그러니까 없지만 좋은 곳,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치 피터팬에 나오는 네버랜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유토피아 책의 성격을 일단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이 책을 읽을 때의 태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진지한 정치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농담 같은 지적누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정치서라고 보는 사람은요, 유토피아에 제시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사회, 법 같은 것들이 하나의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요. 군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안하는 책이잖아요. 이 책 역시 그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하는 거죠. 또 하나, 그냥 장난이다 라고 보시는 분은요, 어차피 여기 나오는 유토피아에 대한 묘사는요, 말도 안 되는 게 많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과의 전쟁을 할 때 전쟁은 용병만 고용해서 수행하게 하고요, 전쟁 시에는 외국에 막대한 돈으로 스파이를 포섭해서 이간질을 시켜요. 그리고 그 적국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게 시켜서 전쟁을 막는다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서술도 좀 장난스러운 게 많은데요. 우리가 당시 지식이나 사회를 잘 몰라서 그렇죠. 알게 되면 이게 뭐야? 하고 재미있어 할 만한 말장난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토피아의 지리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도시 간의 거리는 가장 가까워도 최소 24마일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린다. 그런데요, 같은 거리예요. 이게 같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 책을 농담처럼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제가 느낀 건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걸까요? 네, 사실 둘 다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날카로운 어떤 칼, 사회에 대한 날서린 비판을 농담 속에 감춰놓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토머스 모어와 가상의 인물 라파엘 휘틀러 다이우스와의 대화입니다. 1권은 대화고요, 2권은 휘틀러 다이우스가 전해주는 유토피아를 묘사한 글이죠. 그런데 휘틀러 다이우스라는 성은요, 그리스어로 넌센스와 배포하다 라는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요, 지금부터 율도국을 보고 돌아온 김허풍 씨가 팩트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와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이런 관점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책을 진지한 정책 제안서다 라고 보게 되면 도대체 토마스 모어가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알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일단 유토피아에 대한 서술을 보면요, 공유경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IT 회사에서 말하는 그런 공유경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공산경제죠. 합동농장에서 일을 하고요, 농사일은 도시와 농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배급되는 것을 같이 먹죠. 이건 마치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열기에 나왔던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 같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허상과 매열기에도 묘사되었듯이요. 실패로 끝난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에 링크를 해가지고요. 허상과 매열기 제가 리뷰했던 것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요. 옷도 똑같은 것을 입고요. 집도 똑같은 곳에 삽니다. 사제와 학자 몇 명을 빼고는요. 대부분은 하루 6시간씩 동일한 노동을 하죠. 저는 이 묘사들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스머프라는 만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스머프라는 만화에 스머프들이 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옷에, 여기 이 두 명도 똑같은 옷이죠. 똑같은 집에 살고요. 똑같이 배급받아서 밥을 먹고요. 완전 스머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평등을 지향하는 유토피아에서 노예제는 또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땅이 없어서 외국으로 진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 땅에 누군가 먼저 살고 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문명이 유토피아보다 떨어진다 싶으면 그 땅을 빼앗습니다. 문명이 떨어지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요, 제국주의의 논리 그대로입니다. 제국주의가요, 땅을 빼앗으러 갔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미개한 땅에 문명을 전파하러 간다라고 말을 하죠. 화폐 경제를 폐지해야 한다. 유토피아에는 화폐를 안 씁니다. 그리고요, 어떤 신도 인정한다라는 것이 유토피아의 종교관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기독교가 득세하던 그 중세시대에서는 이러한 세계관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는요, 유토피아가 당시의 나라의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하려는 그런 대안이었다라기보다는요, 당시 국가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냥 반대편에 가져다 놓은 하나의 오브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로서의 유토피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실의 국가를 비판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의 반대쪽을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만들어진 나라,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의 외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토피아는 어떤 나라와도 조약을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머스 모어가 한 나라의 외교 정책으로 어떤 나라와도 조약하지 말라 이런 것을 권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유토피아는 왜 이런 설정일까요? 유럽에서는 조약이 신성불가침하고 특히 교황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반면에 지리가 멀리 떨어진 유토피아 근처에서는 주변국의 왕들이 유럽과 달리 매우 신의가 없고 서약이 많고 엄숙할수록 조약은 더 빨리 깨진다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어차피 신뢰도 없는 조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유토피아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짐작하시다시피요. 당시 유럽에서의 조약의 신뢰는 사실은 유토피아급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조약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교황이었고요. 이런 진술들을 보면요, 토마스 모어가 지향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당시 유럽을 비판할 만한 그런 반대의 형태들을 모아놓은 것이 유토피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하나의 지침서로서 지금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유토피아는 걸리버 여행기 같은 일종의 풍자소설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걸리버 여행기도 리뷰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토마스 모어의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은 그 후대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공산주의도 이 책에서 발현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500년대의 인물 토마스 모어가 실제로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 실험이 지구상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쓴 글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토마스 모어도 그렇지만 당시 인문주의자들은요, 이 유토피아가 실제로 있는 나라인 듯이 서신교환을 하면서 놉니다. 내가 토마스 모어 옆에서 그때 히틀러 다이우스의 이야기를 들었다, 옆에서 생생하게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어의 이 설정 놀이에 동참을 해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농담 같은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왕을 비판하는 이와 같은 책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유튜브 유토피아를 떠받드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눌러주셔서 유토피아를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